먼저 화제의 영숙. 영숙은 시작부터 등장이 굉장히 특이했죠. 다리를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다리를 못 건너고 주춤하다가 냅다 뛰어서 다리를 건넙니다. 물이 너무 무서워서 중간에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인데, 전 잘 모르겠네요. 그 정도인가? 물살이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사실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러면 무서울 수도 있죠. 조금 지대가 낮다고 해야 되나? 물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무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첫 시작부터 눈물을 흘리고,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전 인터뷰에서도 계속 울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첫인상부터 조금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설 것 같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고편을 봤을 때도 사건의 중심에 서 있거나 싸우거나 택시를 타고 먼저 가버리는 모습도 영숙으로 보여서 이번 기수는 영숙이 캐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숙의 소개 문구도 슈퍼 히로인의 재림이라고 소개되는 걸 보면 16기의 주인공은 영숙이란 걸 알 수 있죠. 영숙의 사전 인터뷰를 보면 화끈하게 연애하고 화끈하게 결혼하고 화끈하게 애를 낳았다고 PD가 말하는데, 이것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친언니의 지인인데 한 번 보고 연락이 뜸하다가 크리스마스 전에 연락이 와서 합궁을 딱 한 번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애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뒤숭숭해지고 외로워지는 건 사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피임은 안 했을까요? 서로 잘 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는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뭐 서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합궁을 할 수는 있겠죠. 사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애가 먼저 생긴 게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만난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좋아서 결혼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전 남편과 잘 맞든 맞지 않든 이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인드가 커 보이고, 결혼 당시에는 그 마음이 굳건하고 강했다 할지라도 결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 맞는 사람이 결혼하면 정말 더 행복해지겠지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만큼의 지옥이 따로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애도 있어서 육아도 힘들 텐데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족도 결혼하고 살다가 애를 갖는 게 어떠냐라고 했지만, 영숙은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본인을 닮은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남편과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결혼한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남편과의 불화가 바로 시작될 정도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본인이 강한 사람이고 악발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집이 세 보이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하고 귀신도 안 무섭다고 하는데 물은 무서워서 눈물까지 보이고, 귀신은 안 무서워도 물은 무섭나 보죠. 예고편에서 영숙이 남자 1픽에게 거절을 당하고 뭔가 멘탈이 깨진 이후에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상대는 상철인 것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재생해보면 그 다음 상대는 상철인 것으로 보이고, 영숙의 표정을 보면 힘든 모습보다는 치유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숙은 금사빠의 성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숙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솔로나라 안에서 많은 일들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기대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출연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역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영숙과 상철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둘의 성향이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커플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먼저 영숙의 자기소개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은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뭔가 가시돋친 느낌의 말들을 잘 내뱉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뭐랄까, 좋으면 좋은 거지, 적당한 게 좋은 거야 라는 과유불급의 느낌을 좋아해서 영숙처럼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좀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영숙은 자기소개에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발레 전공 외래 교수였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속된 학교 예술 강사라고 하고, 현재 중고등학교 무용교과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전이었는데 무용 쪽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발레 학원을 운영했던 15기 옥순과는 좀 너무 반대되는 이미지라서 그런지 더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영숙님은 감정 조절이 많이 어려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이 너무 드러나다 보니 방어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말도 공격적이고 뾰족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 같고 말이죠. 하여튼 만난 지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고 집에서 반대했고, 그래서 미혼모 시설까지 알아보면서 애를 꼭 낳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몇 번 보고 애가 생겨서 만난 남자랑 본인이 생각하는 온전한 가정을 만든다는 환상을 가진 것부터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간이 본인과 그 사람이 잘 맞을지 맞지 않을지를 웬만해선 파악하기 힘든 기간이잖아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한 달 안에 만나고 결혼했다고 무조건 서로 맞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만나서, 그것도 애가 생겨서 상대와의 케미? 궁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 때문에 그냥 결혼해서 산다? 불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해도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결혼이라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혼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텐데요. 그리고 영숙이 결혼을 던졌어요라고 말하죠. 이건 결혼을 본인이 원해서 했다는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느낌이 훨씬 강한 말이잖아요. 본인이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결혼도 빠그러지는 마당에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 하는 결혼이 좋을 리가 없죠. 하여튼 그래서 가족들과 멀어지게 됐고 평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고 물이랑 이온음료만 먹고 한 달을 살았다고 하는데, 뭐 도대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물과 이온음료만 먹었는지, 뭐 도대체 어떤 불화가 있었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든 결혼 생활을 했는지 앞뒤 설명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 온전히 애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라고 말하고, 자신이 선택한 제 책임인 거예요 라고 자기소개가 마무리됩니다. 좀 뭐랄까, 자기소개가 좀 많이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뭔가 가르치는 듯한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방송에 나가지 못할 만한 것들을 영숙이 말해버려서 편집을 당한 건가? 자기소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과 이온음료밖에 못 먹을 정도로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그래도 잘 참으면서 본인이 선택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엄청난 이혼 사유가 있었겠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등등이요. 뭐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아들이 효자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보면, 전 남편이 효자였기 때문에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네요. 뭐 하여튼 성격 차이는 절대 아닐 테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숙의 자기소개 이후 질문 시간에서 영식이 질문합니다. 영식이 결혼에 대한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영숙이 본인의 아들을 효자로 만들기 싫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아들이 사는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살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 살게 되면 본인은 혼자이기 때문에 쭈그레지고 외롭게 사는 게 싫어서 자신과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재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영숙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의존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본인의 외로움을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잊고 있지만, 아들이 본인과 멀어진다면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인데, 좀 뭐랄까 의존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즐겁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외로움을 타인을 통해서 해소가 되길 바란다면 그게 오히려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본인의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일단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닌 바로 타인에게서 찾는다는 것이 조금 의존적이다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영철이 영숙에게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으면 어떠냐는 질문에 영숙은 나이 자녀 상관없고 할아버지 회장님도 괜찮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회장님?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본인을 좋아하기만 해줘도 나는 오케이다, 이런 식의 태도인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본인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변했고 본인을 방어하려고 공격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말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영호가 상대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영숙은 이혼 사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이런 건 이해가 안 되고, 성격 차이, 대화가 안 되는 걸 극복하지 못했다 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도록 노력해봐야죠 라고 말합니다. 아니 진짜 영숙님은 왜 이혼하신 거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고부 갈등도 아닌 것 같은데 고부 갈등이었으면 극복해냈겠죠. 이 정도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나 싶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 확고하고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결혼했는데 이혼을 할 정도라면, 그러니까 영숙은 상식 밖의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이런 이해가 안 된다, 노력을 해봐야지, 이런 본인만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남들에게 강요하는 듯한 말투가 저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성격 차이였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결혼 생활을 지켜냈을 텐데 난 그 이상의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 라는 어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은 나처럼 고생한 사람 앞에서 말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좀 확대해서 말하긴 했는데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해버리고 본인의 말만 맞는 거라고 가르치는 듯한 느낌의 말투들이 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뭔가 역시나 여유가 없어 보이는, 가시가 돋은 듯한 영숙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다음 이어지는 데이트에서 영숙이 상철을 선택해서 상철과 1대1 데이트가 성사됩니다. 아, 상철 진짜 너무 웃기던데. 영숙이 본인을 선택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나 머리를 긁는 게 참 웃기고 귀엽더라고요. 표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진짜 찐인 느낌이랄까? 갑자기 모쏠 특집 느낌이라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하고 냉면만 계속 먹어버리고 대화도 주도하지 못하고, 영숙이 대화를 주도하죠. 뭐 대화가 아예 없는 것보단 영숙처럼 목소리 큰 사람과 데이트하는 게 나으려나? 하여튼 영숙의 주도로 대화가 이어지는데 옷 얘기가 나옵니다. 영숙이 상철이 옷을 예쁘게 입었기 때문에 상철을 선택해줬고 여기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상철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을 계속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참 면전에다가 저런 말을 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옷 깔끔하게 입으셔서 동물옷만 입던 거랑은 다르게 눈이 갔다 정도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셔츠를 입은 게 뭐 하늘이 도왔다고 하고 호랑이 티 입었으면 짜장면 먹었을 거라고 하고 호랑이 티 안 입으니 같이 밥 먹고 얼마나 좋냐라고 말하고 아예 상철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상철이 부엌은 여자 일이라고 이전화해서 말했는데 영숙과 잘 되면 부엌에서 살 것 같은데요. 완전히 영숙에게 기가 눌린 듯하죠. 그 다음 또다시 효자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영숙 본인이 겪은 고부 갈등을 말하는 듯합니다. 뭐만 하면 시댁에서 아들한테 전화하고 뭐만 하면 아들이 달려오고 이런 거 정말 싫고 본인의 아들을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상철은 그런 부분이 본인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듯하죠. 상철은 자식보다도 부모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숙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듯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남편인 입장에서 가정의 불화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효자가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숙 말대로 뭐만 하면 시댁에서 달려오고 시엄마 달려오고 간섭하고 하면 결혼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남편이 애초에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엄마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엄마한테 애교를 부리든 밥을 사면서 얘기를 잘하든 그건 남편이 따로 해야 할 문제인 거고, 만약에 고부 갈등이 발생했다면 남편은 엄마가 아닌 아내의 편을 들어야지만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시댁 편을 들어버리면 아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운하고 화가 나겠죠. 반대로 남편이 앞에서는 아내 편을 들어주고 시댁과는 따로 만나서 뒤에서 잘 얘기하고 해야지 아내는 남편이 본인을 사랑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오히려 시댁에게도 더 잘할 생각이 들겠죠. 반대로 하면 그냥 싸우자는 거죠.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아내 편을 들고 뒤에서는 엄마 아빠 편을 들면서 중재를 잘하는 게 남편 몫이겠죠. 낯설 리뷰하다가 갑자기 너무 먼 곳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숙의 효자 만들지 말겠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철이 부모님을 자식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서 만약에 고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난 무조건 부모님 편을 들 거야 라는 식의 태도는 결혼 생활을 굉장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상철이 이런 생각을 조금 바꾸지 않는다면 영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결혼 생활도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데이트 장면으로 돌아오면 그 효자 발언 때문에 상철이 삔또가 조금 상했는지 데이트를 빨리 파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진짜 웃겼습니다. 영숙이 운전하고 상철은 옆에서 졸고 있는데 필사적으로 자지 않으려고 눈을 이상하게 뜨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좀 대화라도 하지. 그래야 잠도 깨고 할 텐데.
둘 다 침묵인 상태로 차를 타니 당연히 졸리죠. 하여튼 마지막 숙소로 돌아오는 동안 상철은 졸고, 그 졸고 있는 모습을 영숙이 보고 그냥 자라고 한 것을 가지고 모성애를 느꼈다면서 영숙에게 직진을 선포하는데, 아, 이분 뭐지? 반대로 영숙은 본인이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졸고 있는 상철에게 좀 정이 떨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운전할 때 옆에서 와이프가 자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운전하는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라면서 절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제가 졸음운전 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옆에서 그냥 졸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진 듯한 영숙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상철이 조는 모습은 진짜 웃겼습니다. 상철은 영숙이 그냥 잘하는 말에 모성애를 느끼고 영숙에게 직진을 선포하고, 영숙은 상철이 자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호감이 없어졌다고 하고, 둘이 완전 반대의 상황인데 다음 화부터 이 두 커플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와, 진짜 이번 화 보셨나요? 저는 정말로 경악을 하면서 봤습니다. 진짜 너무 최악이라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뭐 이런 맛으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화에서 영숙, 옥순, 광수, 영자 이 네 명의 출연자가 모두 비호감의 빌런이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단연 탑은 영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광수랑 영숙을 두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하고 거의 동급이긴 하지만, 영숙의 말과 행동, 거기다가 예고편에서 상철에게 반말하면서 자기 감정 추스리지 못하는 것까지 다 통틀어서 역시나 이번 기수의 최고 빌런은 영숙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작진이 괜히 슈퍼히로인의 재림이라고 별칭을 붙여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영숙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저는 영숙의 말투가 계속 거슬리네요. 정말로 너무 싫어요, 저런 식의 말투. 남을 가르치는 듯한 말투, 남을 하대하는 말투, 저는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영숙의 상대를 하대하는 듯한 말투와 가르치는 행동, 드센 성격 같은 게 이번 회차에서 잘 드러난 것 같은데, 광수와 영숙의 1대1 대화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수가 저녁 메뉴 선정을 위해서 영숙의 방으로 찾아와서 시작이 되는데, 메뉴를 다 정하고 광수의 최종 선택 관련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서로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영숙이 광수에게 옥수님은 그럼 광수님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광수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영숙이 근데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옥수님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수 입장에서 영숙이 갑자기 뜬금없이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숙의 말이 그냥 들었을 때는 광수를 위한 조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숙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대화 이전에 광수와 영숙이 슈퍼데이트권을 따냈는데, 광수가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서로 같이 쓰자 라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서 본인에게 쓰지 말고 옥순에게 쓰게 하려는 의도로 광수에게 돌려서 말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저도 영숙과 생각이 같습니다. 광수가 도대체 왜, 무슨 자신감으로 옥순이 본인을 계속 선택하고 최종 선택까지 하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옥순과 영수가 데이트를 하고 갑자기 서로 호감이 싹 터서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광수가 영숙과 미션을 같이 하면서 영숙이 예뻐 보였는지 뭔지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쓴다고 하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겠죠. 근데 광수가 영숙에게 데이트권을 쓰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을 풀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숙이 광수에게 하는 말투를 들어봤을 때 누가 보면 선생님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해요. 이건 조언이 아니라 애들 훈육시키는 상황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옥수님을 좀 더 알아보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하는데, 이 말투 듣고 화가 안 나는 남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상대를 본인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하는 저런 말투,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남자한테 저러면 안 돼요. 게다가 영숙은 90년생이고 광수는 82년생입니다. 8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수도 좀 기분이 나빴는지 날 가르치듯이 얘기하네 라면서 기분이 나빴던 것을 돌려서 표현하죠. 그런데도 영숙은 끝까지 광수에게 가르치듯이 말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엔 저는 다 아니까 라면서 난 다 아는데 넌 모르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듯한 말을 하는데,
사실 영숙이 현재 상황에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팩트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만의 뇌피셜을 펼치면서 광수에게 가르치듯 본인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훈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영숙이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를 보면 영숙과 영자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숙과 영자의 대화를 보면 그냥 팩트는 없고 둘 다 본인의 생각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대화를 하고 있죠. 영숙은 딱 봐도 아니다 라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옥순의 마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옥순은 분명히 모두가 있는 차 안에서 광수를 선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 말을 할 때 영숙은 옥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같이 듣고 있었고요. 근데 왜 영숙은 혼자만의 뇌피셜을 펼치면서 옥수는 영수와 잘 될 거라고 혼자 착각에 빠져버리고 그걸 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광수에게 본인은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광수는 본인보다 훨씬 어린 영숙에게 훈계도 받고 기분도 나쁘고 옥순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는 영숙의 말을 듣고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수는 옥순을 불러내서 팩트를 체크하는데 옥순은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고 광수가 좋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광수는 어째서인지 뭐 자존감이 낮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옥수는 본인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바뀔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숙이 본인만의 뇌피셜을 펼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 슈퍼데이트권 쓰지 말고 옥순에게 썼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광수는 영자도 불러내면서 또 말을 옮기고 뒷담화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정말 최악이었지만 이 부분까지 다룬다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광수 관련 리뷰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구난방인데 잘못하면 리뷰가 너무 중구난방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영숙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광수가 옥순 영자와 대화를 한 이후에 광수는 다시 영숙과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도 광수는 또 옥순과 영자의 말을 영숙에게 전달합니다. 일름보 진짜. 남의 말을 이토록 가볍게 옮기는 사람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이걸 보면 또 광수가 최고 빌런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광수는 영숙에게 옥순의 나에 대한 마음은 오늘까지다 라고 들었고 내일은 바뀔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옥순이 말했다고 하면서 옥순에게 실망했다는 듯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영숙은 더 확신을 하면서 말합니다. 옥순님은 이미 서로가 궁금했던 영수님이랑 짝이 돼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로가 궁금했기 때문에 케미가 폭발하게 되겠죠? 라면서 그리고 옥수님이 한 얘기들도 있다면서 본인의 뇌피셜을 팩트인 양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숙이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러는데 저는 이 장면이 10기 영식이 딱 보이더라고요. 말투에서. 갑자기 10기 영식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슈퍼 히로인의 재림인가? 영숙은 옥순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데 라면서 이미 옥순은 마음이 떠나버렸다고 확신을 해버리고 광수에게 말하죠. 영숙이 적극적으로 분란을 만들고 있어요. 광수는 남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영숙은 남의 말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팩트인 것처럼 상대에게 전달한다. 이게 두 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영숙이 더 별로인 거죠. 거기다가 예고편에서 영숙과 옥순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 옥순이 영숙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여자들끼리 싸우는 내용을 추측해보면 영숙이 광수에게 옥순과의 관계를 이간질한 것을 옥순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싸움의 원인은 영숙의 뇌피셜과 망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16기는 여러 명의 빌런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이간질도 하고 남의 말도 전달하고 여우짓도 하고 뇌피셜도 쓰면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이분들 실제 성격을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마지막 예고편 영숙은 싸움 이후에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분해하면서 상철에게 상철아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이럽니다. 이분 진짜 대단해요. 제가 이 대사 때문에 광수를 제치고 이번 회차 빌런 1등으로 선정한 거거든요. 본인보다 8살이나 많은 상철에게 그것도 본인 달래주러 온 상철에게 이런 식으로 막대하다니요. 그냥 영숙은 본인이 가장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본인 밑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말투 행동에서 다 드러나요. 거기다가 성격도 모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감정 조절도 안 되는데
아, 제발 상철은 영숙을 걸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상철이 본인에게 반말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니는 영숙을 선택하진 않았겠죠? 아, 설마 그랬다면 뭐 상철의 마음이긴 하겠지만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철과 영숙이 커플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 생활이 매번 행복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을 텐데 그때마다 감정 조절 못하고 공격적인 영숙에게 상철이 시달리게 될 게 눈에 훤히 보이네요. 이전화에서 영숙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좋아지는 듯 했으나 역시는 역시네요. 정말 별로였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저 진짜 이번 화 진짜 엄청 욕하면서 봤습니다. 일단 광수님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솔직히 광수가 뭔가 말실수를 할 것을 기본으로 깔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네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숙이었습니다. 아, 저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15기 현숙? 기억도 안 나요. 4기 707 베이비 영철? 약했습니다. 1기부터 16기 모든 출연자 통틀어서 가장 빌런은 오늘 영숙으로 명확하게 판명이 됐습니다. 왜 슈퍼 히로인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광수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냥 영숙 본인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스스로 자기소개 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용한 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 개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가요? 영숙은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라니까 광수가 아, 영숙님 산전수전 다 겪으셨죠 라고 하니까 삔또가 상해서 열이 받은 건데, 아니 그럼 산전수전 얘기를 하질 말든가 본인의 과거사 얘기를 하질 말든가 본인이 스스로 말해놓고 나는 솔로 출연해놓고서 그 탓은 왜 광수한테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열이 받을 상황인가요? 상철도 영숙에게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광수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계속 영숙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역시 상철이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웃겼는데 이번 회차에서의 영숙은 정말 빌런을 넘어서서 이제 무섭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런 여자가 앞에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감정에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광수처럼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영숙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영숙은 진짜 가스라이팅의 대가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영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했죠. 첫 번째, 데이트하러 가는 차 안에서 광수에게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을 진실인양 펼치면서 광수와 옥순을 이간질하고 광수를 덜 떨어진 사람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그놈의 파란만장인지 뭔지 하는 단어에 꽂혀서 광수를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세 번째, 본인이 옥순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서 오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있다가 옥순이 미안하다고 하라니까 억지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방으로 휙 하고 돌아가 버리고, 네 번째, 달래주는 상철에게 막말하고 반말하고 본인이 잘못한 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친 척 행동해버리는 등, 뭐 10살 많은 상철에게 술 두 손으로 받아라, 과자 가져와라 등등의 뭐 이런 건 그냥 약과였을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전 진짜 영숙이라는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하여튼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먼저 올리는데,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는 영숙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면밀하게 하나하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1기부터 16기까지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출연자인 것은 확실하네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영숙과 광수 둘 중에 누가 최종 빌런일 거냐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엔 영숙으로 결정했고, 영숙이 최종 빌런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저의 생각이 맞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말투, 행동, 태도를 먼저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영숙은 일단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본인의 말은 무조건 맞고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시키고 하대하는 말투에 가르치려 들고 예민하고 감정 조절 못해서 뭐만 하면 즙자고, 이런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좋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말을 예쁘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본인만의 망상에 푹 빠져서 진실인 것처럼 광수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정말 최악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나는 솔로 16기 통틀어 최종 빌런 영숙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숙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영숙 관련 리뷰를 장면마다 나누어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한 방에 모든 내용을 올리려고 하면 저도 헷갈리고 해서 영상을 잘못 제작할 때도 있어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숙과 광수가 차를 타고 데이트 장소로 가는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영숙이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광수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영숙은 광수에게 광수님은 당연히 옥수님이 본인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길래 라고 말하자 광수가 확신을 줬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도 영숙은 본인의 뇌피셜을 굽히지 않고 광수에게 계속 훈계합니다. 제가 봐도 뻔히 아니고 라고 아무런 팩트가 없는 낭설을 광수에게 진짜인 양 말하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아닌 걸 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영자를 말하는 거겠죠. 영자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유도 영숙 본인이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이죠. 그래 놓고선 옥수는 영수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했다면서 끝까지 망상을 진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까지 선택 안 할 것 같다면서 광수에게 말을 하는데 광수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죠. 옥수는 광수에게 직접 최종 선택까지 광수를 선택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광수도 그 말을 직접 들었는데 영숙은 딴소리를 하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알고 있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광수는 옥순만 무조건인 건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애써 마음을 추스르려고 하는데 영숙은 끝까지 최종 선택 옥순으로 할 거라고 했으면서 뭐가 아니야 라면서 광수를 계속 멍청한 사람 취급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본인의 망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진짜 인정하는 심리가 뭘까요? 상대방을 조종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라면서 우월감을 표하고 싶어서일까요? 본인의 망상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광수와 옥순과의 대화를 듣지도 않았으면서 넘겨짚으면서 옥순의 마음은 영수에게 향해 있다고 아주 그냥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신들리셨나? 어떻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잘 아시지? 도대체 왜 옥순이 영수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영숙의 망상은 광수에게 제대로 먹혔고 광수는 옥순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과 영자 둘 중에 고민하다가 옥순이 본인에게 확신을 줬기도 했기 때문에 옥순을 선택했는데 옥순을 선택했더니 옥순은 영수에게 가버린다고 하니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 때문에 영자까지 놓친 상황이 되는 거라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수는 영숙으로 인해 완전히 오해하고 옥순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지고 눈물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광수의 그런 배신감은 본인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지는데 영숙은 진짜 옆에서 곱씹지 마요 자기 비하 금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중인격인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더 가관이죠. 영숙이 스스로 광수님 포실없네 하면서 본인 입으로 먼저 산전수전 다 겪었네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광수는 자신의 고통은 포실없다라면서 위로해주는 영숙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거라면서 영숙을 치켜 세워주면서 영숙의 산전수전에 비해선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영숙은 그놈의 산전수전에 갑자기 꽂혀서 삔또가 상해버립니다. 진짜 이분 도대체 뭐예요? 본인이 말 꺼내놓고서 그 말을 하게 유도한 다음에 그 말을 하게 되면 욕을 하는 식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던데 상대에게는 상처되는 말, 가르치는 말을 하루 왼종이라면서 광수는 스스로 꺼낸 말도 아닌 영숙이 포실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산전수전이라는 말을 꺼내게 만들고 그로 인해 빡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사람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건수행해야 돼요. 그래야 꼬투리 안 잡히죠. 하여튼 영숙의 망상 루머로 1차로 빡치고 그놈의 산전수전이라는 말 들었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문 보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피해자 코스프레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2차로 빠기 쳤는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영숙과 광수가 데이트 장소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정숙과 상철이 대화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부터 또 영숙은 심기가 불편해져서 표정 관리를 못하는데 광수는 이제서야 낌새를 눈치채고서 영숙에게 기분이 안 좋냐고 묻고 상철을 만나서 안 좋은지 아니면 나 때문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영숙은 둘 다 문제 있다 문제 있어 라면서 또 광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저 진짜 영숙 리뷰하려고 이 장면 여러 번 돌려보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이나 잘하세요 제발요. 하여튼 영숙의 심기가 불편해진 이유는 상철이 본인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상철에게 화가 나서 상철 뒷담화를 시작하는데 광수는 본인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광수는 영숙의 스토리가 강렬했다면서 아까 하다 말았던 영숙의 과거사를 말하려는데 영숙은 그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라면서 바로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차에서 광수가 한 마리 상처였다면서 광수를 다그치는데 남의 상처 그렇게 쉽게 꺼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면서 또 훈계를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도대체 세상 모든 비련은 혼자 다 겪은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나는 솔로에 출연한 12명의 출연자 모두가 돌싱이에요. 모두가 이혼이라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었고 거기다가 광수는 2번이나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식은 사별까지 했습니다. 영숙은 뭔 세상만사 모든 비련을 혼자 다 겪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시 봐도 참 어이가 없네요.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하는 영숙 때문에 광수는 당황스러워지고 미안하다고 계속하면서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영숙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혼자 말하면서 영숙에게 말을 걸고 겨우겨우 분위기가 풀리는데 광수가 본인의 얘기를 하려다가 눈치 없이 또다시 한번 영숙에게 말실수를 해버리죠. 광수는 본인의 알코올 중독 얘기를 하려다가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말실수를 해버립니다. 뭐 이건 광수가 잘못한 게 맞아요. 분명히 영숙이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걸 실수로 또 한 번 말해버렸으니 영숙이 화가 날 만도 하죠. 근데 광수가 말하는 그 내용이 영숙에 대한 게 초점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얘기가 초점인 것이고 그리고 광수가 말한 것이 잘못이기 이전에 영숙이 애초부터 심각하게 예민한 것도 맞죠. 본인 입으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게 상처고 아픔이라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자아가 2개라서 하나의 자아는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의 자아는 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는 말 듣기 싫어 라고 하는 거라면 납득이 되지만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냐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다시 한번 폭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영숙에게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광수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영숙이 와서 광수가 왜 우냐면서 다시 한번 쏘아붙이고 왜 본인을 계속 찌르냐고 윽박지르고 숙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 진짜 광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전 화까지만 해도 최종 빌런 후보까지 갔던 광수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가스라이팅, 피해자 코스프레 대가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진짜 이번 회차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광수가 사람들의 말을 옮기고 한 빌런인 것은 맞지만 영숙이라는 초거대 빌런을 넘어선 사람 앞에서는 순한 양이더라고요. 이전 화까지만 해도 역대급 빌런이었던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긴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데 숙소에서의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거대 빌런 영숙 특집 1편에 이은 2편 영상입니다. 1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1편 영상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은 숙소로 돌아가서까지 광수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광수는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까지 영숙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영숙은 자기 이름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광수를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얘기하지 마요 라고 말하고 여자 숙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겠다던 영숙은 제발 내가 우는 것 좀 알아봐줘 라는 식으로 대놓고 침대에 앉아서 울고 있죠. 아우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하여튼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옥순이 영숙을 발견하고 영숙과 옥순이 대화를 하는데 여기가 제일 소름 돋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영숙이 옥순에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좋았죠? 라고 묻는데 옥순은 그냥 그랬어 라고 답합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영숙은 그냥 그랬다는 옥순의 말을 듣고도 아니야 둘은 딱 맞아 라면서 본인의 망상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옥순에게 본인의 망상을 강요합니다. 이때부터 옥순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지는데 영숙은 또다시 옥순 보고 영수 옆에 가 있으라면서 옥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옥순이 왜? 라고 묻는데 영숙이 좋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순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닌데 나 지금 여기서 좀 쉴 건데 라면서 영숙의 의도가 틀렸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영숙은 끝까지 아닌데 라면서 본인이 만든 루머의 당사자한테까지 본인의 망상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괴랄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본인의 생각은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더 소름 돋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영숙은 울다가 창밖에서 정숙과 상철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몰래 훔쳐봅니다. 훔쳐보다가
뭘 훔쳐봐, 그냥 봐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계속 훔쳐보는데 전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던데요. 방금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지도 못했던 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다가 상처를 발견하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상처를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사라지자 본인의 방으로 올 것을 예측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침대로 들어가서 앉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뭐예요? 감정 기복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거기다가 정숙이 와서 상철이 영숙의 방으로 올 거라는 말에 갑자기 화장을 고치면서 미소를 띱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미국 안 간다. 나는 한국에 산다. 라면서 지 혼자 미국 가라 해라. 나는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끝장 본다.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웃겼는데 영숙의 이 말은 벌써 상철과 미국 가서 새 출발할 상상까지 싹 다 맞췄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영숙은 상철을 만나서 미국에서의 새 출발이라는 아주 달콤한 상상을 잠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꿈 깨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하여튼 파란색 스머프 복장을 한 상철이 영숙을 찾아와서 영숙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영숙은 분명히 광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광수를 내팽개쳤으면서 상철에게 광수와의 있었던 얘기를 전부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영숙의 말을 가만히 듣던 상철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영숙에게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무 뜻 없이 한 말인데 라면서 광수 편을 들어줍니다. 아니 누가 봐도 영숙의 과민 반응인데 이걸 어떻게 영숙 편을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영숙은 다시 한번 광수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상철은 또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고의로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이해 못해서 한 말 같다면서 광수 편을 또 들어줍니다. 상철 없었으면 진짜 열받아서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상철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철에게 선 넘는 발언을 합니다. 영숙이 상철에게 그 나이 먹도록 그거 이해 못하면 나이 헛먹은 거 아니에요? 라면서 도끼는 뜨고 쏘아붙이는데 이분 진짜 위아래도 없고 그냥 본인이 최고예요. 대단합니다. 10살이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막말을 하고 본인에게는 그놈의 산전수전 그것도 기분 나쁘라고 한 말도 아닌 말을 갖고 이 정도로 화를 내고 우는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사람이죠. 남들은 모두가 본인보다 밑에 있고 본인의 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 라는 것이 맞는 거죠. 하여튼 상철은 이런 위아래도 없는 영숙의 말에 크게 동요 없이 이 정도로 서로 싸울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영숙을 타이릅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상철이 광수 편을 든다면서 광수랑 놀라고 하면서 나이 30 먹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제3자조차 부끄러지게 하는 유치한 말을 하는데 상철은 차분하게 영숙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좋은 대화하고 싶어서 왔다고 본인의 마음을 덤덤히 전합니다. 제가 볼 땐 상철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영숙이 이렇게까지 본인을 쏘아붙임에도 본인 할 말 잘하고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것을 보면 자존감,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처럼 기세 보이고 뻑하면 울고 뻑하면 화내는 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 것이고요. 하여튼 상철의 덤덤한 말투에 영숙은 기분이 풀리고 상철은 남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전하는데 영숙은 끝까지 남이 똑바로 말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남들에게 하는 말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듯이 상철에게 따집니다. 그래 영숙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대단하다. 정말 역대급입니다. 그러고서는 10살 많은 상철에게 맥주 가져오세요 라면서 명령질합니다. 아니 남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상철의 말에 남이 똑바로 말해야 한다면서요. 영숙 본인은 남들에게 똑바로 말하질 않는데 도대체 뭘 바라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가요? 본인의 행동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방금까지는 울고불고 난리쳤던 영숙이 이제는 웃으면서 립스틱을 바르며 화장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소름 끼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상철이 술을 가져오고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상철이 술을 한 손으로 받으려고 하자 영숙이 10살 많은 상철에게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이럽니다. 참 위아래도 없는 분이에요. 누가 보면 한참 밑에 후배한테 술 따라주는 줄 알겠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 장면을 봤었는데 진짜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그리고는 상철에게 애기 같다고 하는데 상철도 현타가 왔는지 42살한테 연락갔대 라면서 헛웃음을 짓습니다. 상철은 영숙이 신기한 거 아닐까요? 뭔가 문화 충격을 받은 느낌? 상철은 인터뷰에서도 영숙이 재밌고 귀엽다고 하는데 영숙이 워낙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상철이 현타가 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것 또한 웃겼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상철 아니었으면 진짜 고구마 1000개 이상 먹어서 목 막혀서 죽을 뻔한 장면들이 계속 연속됐는데 정말 상철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숙과 상철이 거실로 나가서 옥순과 영숙이 또다시 대립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다음 영상은 마지막 클라이막스 영숙과 옥순의 대립 영상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나눠서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양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걸 한 방에 올리려니까 초보라서 이게 헷갈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초거대 빌런 영숙 특집 2편에 이은 3편 영상입니다. 1편, 2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1편, 2편 영상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철과 영숙이 영식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공용거실에 나가면서부터 바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영숙은 그냥 모든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광수가 문제였으면 그냥 광수와의 대화에서만 분쟁이 생겨야 하는데 이분은 어딜 가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죠. 순자가 영숙에게 도대체 무슨 일 있었냐고 하면서 영숙이 왜 화났는지 너무 궁금해합니다. 순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숙소 분위기를 아주 다 망쳐놓고 오자마자 울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순자는 분명히 광수가 영숙에게 무언가 확실하게 잘못을 했고 그 확실한 잘못 때문에 영숙이 화가 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로 오기 전에 영숙은 정숙에게 본인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정숙에게 얘기하긴 했지만 바로 옆에 다른 출연자들도 있었고 그 여성 출연자들이 영숙의 말을 못 들었을 리가 없죠. 바로 옆에 있었는데. 본인이 정말로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면 정숙한테 바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숙에게 가서 자리를 옮기자고 하고 말을 했겠죠. 그냥 다 들어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숙은 광수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나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 라고 말하고 본인이 광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영숙이 광수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속뜻은 광수 너는 절대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피해자인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고 너를 사회적으로 직접 매장시킬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니었다면 광수에게 말한 것처럼 상철에게도 있었던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여성 출연자들 다 있는 앞에서 정숙에게도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하여튼 본인이 정숙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했으면서 또 이제 순자에게 급발진을 하면서 누가 얘기했냐고 말합니다.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 다른 여출들 들으라고 문 열려있는 상태에서 정숙한테 말했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 건데.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놓고 또 그 말을 했다고 욕하고 있죠. 광수한테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가스라이팅 수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분 90년생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중학생? 정신연령은 거의 중학생 아니면 많이 쳐줘야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영숙은 일부러 사람들 매기려고 덫을 쳐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소름 돋고. 하여튼 순자는 영숙에게 언니 택시 타고 왔다는 소리 듣고 너무 놀라서 라고 말하는데 영숙이 누가 얘기해 줬는데? 라고 묻습니다. 순자는 잘 모른다고 옷 갈아입다 보니까 들었다고 말하는데 영숙은 급발진하면서 옥수님이 그랬지? 이럽니다. 이거로 할 수 있는 건 영숙은 옥순을 분명히 싫어한다는 점이고 영숙은 옥순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하나 걸려라. 너 내가 죽인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사람 몰아붙이면 진짜 아니더라도 진짜인 것처럼 돼요. 영숙이 급발진하면서 순자에게 윽박지르니까 순자도 어버버하면서 맞는 것 같아 라면서 동조해버립니다. 나도 순자였으면 저랬을 것 같아요. 괜히 순자도 영숙 살짝 묻어가지고 고통이 시작되고 영숙은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던 옥순이 잘 걸렸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뇌피셜 망상은 나는 솔로 16기 통틀어서 1등입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팩트가 체크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확신하고 보나요. 겁나 소식통이다 하면서 옥순을 까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숨겨왔던 본인의 마음을 계속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옥순님 보기 너무 싫어 라면서 옥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데 도대체 옥순이 뭘 했나요?
영순이 왜 옥순을 싫어하냐면 영자의 이간질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영자는 뭐만 하면 옥순이라는 인물을 대입하면서 모든 일들을 얘기했고 모든 일들을 옥순 탓으로 몰아세우면서 옥순이 광수도 뺏었고 영수도 뺏었다는 식으로 영숙에게 말을 했겠죠. 둘이 친하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숙소로 돌아와서 망상을 펼치면서 옥순이 영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면서 옥순에게 본인의 망상을 주입하려는데 옥순은 아닌데? 라면서 확실하게 영숙에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더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데 상철이 영숙을 따라가면서 영숙을 달래줍니다. 이 장면도 진짜 웃겼는데 상철이 영숙을 따라가면서 달래주는 모습이 마치 한 10년차 부부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옥순이 싫다는 영숙의 말에 상철은 갑자기 옥순님은 사이가 왜 안 좋아? 라면서 묻는데 영숙은 왜 하지 말아도 될 얘기를 했냐면서 옥순을 까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본인이 말해놓고선 뭐 하자는 건지. 진짜 자아가 두 개인가? 자아가 하나는 자기가 뭘 말했는지 모르는 거야. 하여튼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옥순은 숙소로 들어오고 옥순과 정숙이 거실로 모이자 순자는 큰일 났어, 나 말 실수한 것 같아 라면서 현재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냐면서 옥순이지 라면서 막 화를 내고 갔다고 말을 하죠. 옥순이 이 말을 너무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옥순이라고 그래?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정숙은 옆에서 나한테 얘기했는데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정숙은 바로 영숙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래서 미안해, 범인 나야 라면서 영숙을 안아주는데 영숙은 솔로나라에서 가장 친한 정숙이 그랬다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논란을 잠재워버립니다. 진짜 소름이 안 돋을 수가 없어요. 덫을 쳐놨는데 자기 편이 걸리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풀어주잖아요. 이거 만약에 옥순이 한마디 했다면 영숙 본인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욕먹고 정치질 오지게 당했을 거예요. 영숙은 진짜 아무리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철도 옆에서 오해했네 라면서 이 상황을 중재하려고 하고 옥순도 기분 나쁘지만 영숙에게 그래 너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라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철은 옆에서 술이 많이 돼서 실수한 것 같다면서 중재를 하는데 영숙은 끝까지 본인이 오해한 내용에 대한 사과도 없이 가만히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죠. 근데 술도 좀 많이 됐고 라면서 상철이 커버 쳐주는데 남편 같았어요. 너무 웃겨. 왜 상철 말투만 들어도 웃기지? 근데 영숙은 또 술이 취해서 그렇다는 상철에게 또 열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 그냥 사회에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분란을 만들고 다니는데 무서워서 이 사람 옆에 있겠어요 이러면? 하여튼 영식의 생일을 챙겨줘야 한다는 말에 옥순에게는 사과하지도 않고 흐지부지 거실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영숙은 누가 봐도 잘못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지가 왕이에요? 앉아있는 모습부터 아주 그냥 거의 여왕이에요. 소름이 돋습니다. 하여튼 옥수는 그래도 또 대인배스럽게 영숙에게 난 또 광수에게 뭐 들은 줄 알았어 라면서 심기가 불편한 영숙의 마음을 살짝 풀어주죠. 근데도 영숙은 끝까지 표정도 안 풀고 기분 나쁜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가 다 잘했어요 지가. 대단해요 하여튼. 그리고 거실로 나가는데 이젠 또 상철에게 술이 됐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꼬투리 잡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와 쌈딱 대박. 뭐 싸움 ADHD 같은 게 있나요? 싸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뭐만 하면 싸워야 돼. 뭐 그런 성격이에요. 하여튼 공용 거실로 나오자 정숙이 영숙에게 또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옥순이 영숙에게 야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본인이 오해해놓고서는 옥순에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하여튼 본인에게 사과하려는 옥순에게도 또 도끼는 뜨면서 언니가 얘기했대. 택시 타고 온 거 언니가 얘기했대. 라면서 옥순을 또다시 쏘아붙입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선 끝까지 사과가 없어요. 옥수는 어이가 없어서 너한테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데 영숙은 끝까지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옥순이라는 이름을 먼저 꺼낸 건 순자가 아니라 영숙입니다. 옥순이 그랬지 라면서 망상에 쌓여 순자를 윽박지르기 시작한 게 영숙이라고요. 그래놓고서는 끝까지 들어서 화낸 거다 라면서 옥순에게 반격을 계속 시도하다가 옥순도 지지 않고 끝까지 눈 똑바로 뜨면서 영숙이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라고 말하니까 영숙은 마지못한 말투로 아 언니야 미안 오해해서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억지로 말하는 말투죠. 그래서 옥수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사과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다시 한번 영숙은 언니한테 들었다고 해서 라면서 본인의 잘못을 남에게로 돌리고 본인이 지레짐작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지레짐작한 거 맞잖아.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눈 똑바로 뜨면서 옥순에게 대드는지 참 대단했습니다. 영숙은 끝까지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언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의 탓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언니 기분 나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정말 성의 없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옥수는 정말 성의 없는 이 영숙의 사과에도 그냥 사과를 받아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영숙이 사과한 후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를 보는 상철, 정숙, 옥순 모두 벙쪄서 멍하니 서 있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철은 영숙을 따라가게 됩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왜 자꾸 본인에게 사과하라고 하냐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상철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냐는 영숙의 말에 상철은 조근조근하게 내가 얘기해 줄게 라면서 영숙을 방까지 겨우겨우 데리고 갑니다. 방에서도 영숙은 분이 안 풀렸는지 상철에게 본인이 뭘 잘못했냐면서 쏘아붙이는데 상철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영숙에게 옥순에게 오해했잖아 라면서 말해줍니다. 그 말에 영숙은 본인은 옥수님이 그랬다고 들어서 말한 것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상철에게 분풀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철은 미동도 없이 근데 옥수님이 그게 기분 나쁘니까 사과하는 게 좋잖아. 언니니까 윗사람한테는 사과를 해야지 라면서 영숙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때 이희경 MC가 오공화국 사람이라면서 상철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데프콘이랑 송혜나 MC도 옆에서 상철의 말이 맞는 말이라며 상철 편을 들어주던데 아니 상철처럼 말하는 게 오공화국 사람이에요? 이희경 씨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영숙은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 상철에게 토로하는데 상철은 너 술 취했어 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칩니다. 그리고 아니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라면서 사과할 수도 있지 라고 영숙에게 말하는데 영숙은 끝까지 사과하기 싫은가 봅니다. 상철은 계속 본인보다 아랫사람도 아닌데 잘못을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고 영숙은 상철의 말이 화를 더 돋군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상철은 왜 그럼 광수님하고 옥수님을 같이 욕해줘야 돼? 라고 묻는데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본인의 마음을 꿰뚫려 버렸으니까. 그 말을 듣고 상철을 죽일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상철은 끝까지 말을 이어갑니다. 광수님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악의 없이 한 얘기고 사과할 때는 사과해야 돼 라면서 영숙을 끝까지 타이릅니다. 상철 없었으면 이번화 진짜 못 봤을 거예요. 상철 너무 멋있어요. 제발 영숙에게서 도망가세요. 부탁입니다. 거기다가 영숙이 악의 없이 한 얘기에 내가 부르르 화를 낸 거네요 라는 말에 상철은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이라면서 영숙을 제대로 먹입니다. 상철 그저 빛 사이다. 상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상철이 본인이 당당하면 뭐가 문제야 라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이때 영숙은 발작 버튼이 눌렸는지 상철아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대한민국 이라면서 훈계 모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상철은 진심으로 빵 터져서 카메라와 또 눈을 마주치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철이 아니 한국이니까 더 사과해야지 라면서 영숙을 나무랍니다. 아니 상철 말이 맞지 않나요? 우리나라니까 나이를 따지지 미국은 안 따지잖아요. 영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위아래도 없는 행동을 할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영숙이 광수 얘기하는 거라면서 광수 얘기로 말을 돌리는데 상철은 광수도 오빠잖아 라면서 영숙을 계속 타이릅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우리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상철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다면서 상철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이 작살난다는 영숙의 말에 끝까지 상철도 유교 사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라면서 끝까지 받아칩니다. 그래서 영숙은 이 상황이 정리됐다고 말하고 상철도 본인이 정리가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현타가 왔는지 자리를 뜨면서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로 각본을 이렇게 쓰려고 해도 못 쓸 거예요 분명히. 이런 막장 드라마의 막장 빌런은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의 말을 왜곡해서 듣고 본인이 했던 말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기억하고 본인의 실수에는 전혀 사과도 없이 남 탓하며 끝까지 당당하고 감정 기복이 엄청나게 심하고 자기 연민에 정말 흠뻑 빠져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제발 상철님아 영숙은 아니에요 진짜. 뭐가 아쉬워서 영숙을 만나요. 좋은 사람 많을 텐데. 지금 상철님 인기 절정이라 영숙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 많을 텐데 이상한 이중인격에 망상 속에 사는 사람과는 웬만하면 엮이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와, 인터넷이 아주 난리더라고요. 영숙은 솔로나라 밖에서도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역시나 영숙은 초거대 역대급 빌런인 듯 합니다.
하도 영숙 인스타에 대한 언급이 많고 짝퉁 판매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서 찾아보게 됐는데 역시나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숙의 쇼핑몰 그리고 짝퉁 판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방송 이후 영숙의 행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영숙의 사과문에 대한 리뷰 그리고 왜 사과문을 썼는데도 욕을 더 먹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문에 영수, 영철, 순자가 댓글을 달았는지 그리고 상철이 왜 실드글을 써서 같이 욕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은 지금까지 짝퉁으로 의심되는 옷들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크진 않지만 아주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옷을 파는 건 아니지만 잡다한 물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지식이지만 반품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영숙의 쇼핑몰 입장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영숙은 1:1 오더 방식으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교환,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인터넷 주문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도 구매 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 주문이라고 하더라도 주문 제작 상품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쇼핑몰 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영숙의 쇼핑몰에서는 뭐 짝퉁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환불이 안 되는데요? 환불이 안 된다는 건 영숙의 쇼핑몰에서 직접 짝퉁을 제작하고 판매한다는 건데 짝퉁 판매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법 제93조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영숙이 짝퉁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진 않을 텐데 왜 환불이 안 되는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숙이 짝퉁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인데 나는 솔로 출연 이후에도 본인의 쇼핑몰에서 당당하게 짝퉁을 팔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호갱구조대 영상 링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방송 이후에 영숙이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선언하고 댓글로 사람들과 싸우던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 15기 현숙의 경우를 보면서 영숙의 대처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숙이 빌런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15기에서 현숙이 시청자들에게 크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5기 현숙은 16기 영숙과는 다르게 본인의 잘못을 아주 크게 반성하고 라이브에서 사과문을 읽는 등 본인의 실수를 분명히 인정하고 압도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솔직히 15기 형식이 불편할 수 있을 정도로 라이브에서 편지를 읽고 제작진에게 출연료를 안 받는다고 하는 등 이런 행동들이 조금 의아했지만 15기 현숙은 분명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 변명 없이 압도적인 사과를 시청자와 영식에게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15기 현숙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었지만 현숙이 무조건적인 사과를 한 이후로 현숙에 대해서 나쁘게 보기보다는 안쓰럽다 그리고 진심인 게 느껴진다 그리고 오히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현숙을 너무 심하게 비판했나? 이런 생각이요. 현숙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현숙의 압도적인 사과로 현숙은 나름 잘 이미지가 세탁됐는데 영숙은 이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아직 16기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16기 하는 중이에요. 근데 시청자들과 싸우면서 고소를 진행한다? 솔직히 저도 인신공격을 하면서 선을 넘는 악플러들에게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저도 생각이 같아요. 하지만 영숙은 이전화에서 광수에게 엄청나게 잘못을 했고 옥순에게도 잘못을 분명히 크게 했고 상철에게도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숙 특집 영상 3편이나 만들면서 영숙에 대해 리뷰했던 것이고요. 근데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사과도 없이 난 잘못이 없다, 편집 탓이다 라는 식의 스탠스를 끝까지 취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거기다가 어떤 일반인에게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본인의 인스타에 박제하기까지 했죠. 이게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먼저 본인의 행동과 말에 대한 잘못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 이후에 도를 넘는 악플러들에게 대응을 했다면 여론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편집 탓,
상대방 탓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방송을 직접 보고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참 안타깝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숙의 사과문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문에 영수, 영철, 순자가 댓글을 달았는지, 그리고 상철의 영숙 실드글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숙의 사과문을 보면서 참 이게 사과문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먼저 사과문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잘못을 했고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영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과문에 이것저것 사족을 붙이고 있죠. 영숙은 본인이 광수, 옥순, 상철에게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광수에게는 어찌됐건 데이트인데 먼저 가버렸다 라고 사과하는데 어찌됐건이 아니죠. 참 어이가 없는데 영숙의 사과문에는 이런 말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광수와 옥순에 대해 이간질한 부분, 영숙은 본인의 내내망상과 뇌피셜만 가지고 광수에게 옥순에 대한 잘못된 망상을 주입시키고 광수와 옥순을 이간질한 점, 그리고 광수를 본인보다 한참 어리고 멍청한 사람 취급하면서 광수에게 훈계한 점, 그리고 산전수전이라는 말을 본인이 스스로 말을 꺼내놓고서는 광수가 먼저 말을 꺼낸 것처럼 몰아가면서 무례하게 광수를 공격한 점, 그리고 포시럽다라는 말도 스스로가 꺼내놓고서는 광수가 말한 것처럼 뇌내망상을 펼치면서 광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 그리고 상철이 본인에게 말 한마디 안 걸고 정숙과 대화한다면서 상철에게 삐지고 화났으면서 괜히 앞에 있는 광수에게 화풀이하면서 파란만장이라는 단어에 또 꽂혀서 광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고, 연애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트를 다 마치지도 않고 경우 없이 예의 없이 데이트 장소를 이탈해버린 점, 그리고 광수가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흘리는 광수에게 무례하게 대한 점, 그리고 광수에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정숙과 상철에게는 다 말하고 다닌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했어야 되죠. 그 다음 옥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옥수님이 얘기를 전하였다고 오해하였는데 사실 전 아직도 옥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처음부터 옥순에게 광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고 옥순이 아닌 정숙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순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인해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던 옥순을 공격할 건수가 생기자 사람들에게 광수와의 데이트 내용을 말한 것이 옥순이라고 뇌피셜을 펼치면서 옥순이 그랬지 라며 옥순이라고 확신하며 순자를 몰아세우고 이상한 분위기 조성하면서 옥순이 입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점, 그리고 팩트도 아닌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때다 싶어 옥순을 욕하고 다닌 점, 그리고 정숙이 본인이 말했다면서 영숙에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이 먼저 옥순이라고 말했다면서 발뺌하다가 억지 사과하면서 자리를 휙 떠버리는 무례한 행동을 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옥순님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아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정숙이 본인이 얘기했다고 영숙에게 분명히 말을 했고, 그리고 영숙 본인도 옥순에게 사과까지 했음에도 옥순이 먼저 얘기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분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들과 의사소통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도대체 사과문에 왜 이렇게 사족을 계속 다나요? 영숙은 사과문에 저의 끝과 끝을 한없이 모두 보고 계세요. 트라우마로 인해 날이 선 모습과 라는 말을 적었는데 결국엔 트라우마로 인해 날이 섰기 때문에 본인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극단적이었던 본인의 모습 일부만이 시청자들이 봤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건드린 광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거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게 사과문 맞습니까? 거기다가 쇼핑몰 게시판, CS톡에 대한 말은 도대체 사과문에 왜 넣습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엔 대응까지 한다뇨. 사과문에 이런 말을 올리는 게 사과인가요? 싸우자는 거지. 영숙의 사과문이 진정성 있고 진실됐다면 저런 게시판 얘기나 CS 얘기가 없어도 알아서 진정됐을 겁니다. 이런 사족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든다는 걸 진정으로 모르는 걸까요?
참 영숙의 사과문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여기다가 영수, 영철, 순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사과문이 올라오고 영수가 댓글을 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 뭐 편갈라서 서로 실드 쳐주기로 했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요. 멋쟁이, 마음도 따뜻, 멋져? 아니 영숙에게 피해를 본 광수, 옥순이 가만히 있는데 영숙에게 이런 식의 응원 댓글을 달아준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영숙이 사과문을 올렸을 때 광수나 옥순이 이 사과문을 받아주고 그 사과문에 용서의 댓글을 달았을 때 그 용서의 댓글을 단 사람에게 쓸 법한 댓글을 가해자인 영숙에게 다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영철도 가관이죠. 영수가 우리들은 널 항상 응원하고 있어. 잊지 말고 힘내라. 저는 영철의 댓글을 보면서 영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보이던데요. 영철은 우리 출연자들은 영숙 너를 알고 있고 사실 우리 내부에서는 영숙 너가 잘했고 옥순 광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방송만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싶다고 보이는데요. 낄끼 빠빠 모르나요? 낄 때 껴야지. 지금 영수와 영철이 영숙으로 인해서 묻혀서 욕 안 먹고 있는데 영숙만 없었으면 욕 먹고 있는 당사자들이 비스티보이즈 영수와 영철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숙 편을 들어주면서 댓글을 쓰고 있나요? 그리고 저의 내피셜을 돌려보자면 영숙과 영철은 분명 다음 화부터 빌런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영자에게 박수치면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영수의 언행이나 이전 예고편에 나왔던 광수를 윽박지르는 영철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본인들의 뇌내망상을 펼치며 정치질을 일삼아서 광수를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영수는 딱 봐도 옥순이 본인을 좋아한다면서 솔로나라에서 옥순과 커플이 되어서 나가서 포르쉐탈 망상에 빠져버려서 솔로나라에 본인의 뇌피셜을 퍼뜨리게 되고 그로 인한 또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영수와 영철은 욕을 먹고 있는 영숙이 안타깝고 본인들의 미래인 것 같아 무섭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영숙을 응원해주고 편을 갈라서 정치질을 하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참 시청자들을 얼마만큼 바보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 멋져? 내가 너무 미안해? 장난하나요? 저런 댓글 달기 전에 옥순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본인의 말실수로 인해 영숙이 오해한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옥순이 받았는데 오해로 인한 가해자인 영숙에게만 사과하고 옥순에게는 사과를 안 한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일을 너무 키웠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 커진 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옥순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영숙에게 사과합니까? 순자를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나 발을 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약삭 빠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꾀에 본인이 넘어가 버렸네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죄하는 듯한 뉘앙스로 댓글을 달면 사람들이 아 순자도 본인 때문에 생긴 일이라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나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려면 옥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런 식으로 영숙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을 달면서 용서를 비는 것은 영숙이라는 일진 옆에 딱 붙어서 일진 행사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순자는 동정 여론이 많이 있었지만 이 댓글 하나로 동정 여론은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상철의 실드글. 저는 상철의 글을 보고 굉장히 크게 실망했습니다. 상철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주가가 높아진 상황이라 그런지 좀 어깨뽕이 많이 올라왔나? 본인의 말 한마디면 영숙이가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 상철의 실드글은 좀 의아하더라고요. 상철의 사과문을 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영숙을 실드 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참 웃긴 게 상철의 실드글을 보면 같이 촬영한 동료로서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그럼 옥순과 광수는 같이 촬영한 동료가 아닌가요? 지금 옥순과 광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철이 뭐라고 피해자인 광수와 옥순을 내팽겨치고 영숙 편을 드는 입장문을 밝히나요? 상철이 동료로서 참여했는데 특정한 한 명이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데 그럼 영숙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시청자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영숙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대중들은 그렇게 멍청하거나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지 아무나 억지로 까내리지 않습니다. 저 또한 억지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는 오히려 제가 욕을 먹겠죠. 그런데 상철은 대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라 생각하며 당사자인 본인들 그리고 특정 중요한 본인의 동료만 감싸고 있으니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숙에게 피해를 입은 옥순과 광수가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해야 할 수 있는 실드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현재의 인기를 즐기면 됐을 텐데 본인이 뭐라도 됐냥 나서서 스스로를 욕먹게 만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다가 영숙의 댓글까지 참 환상적인 글이었습니다. 서로를 실드치고 잘못한 거 없다는 영숙과 그의 무리들을 보면 아직 방영되지 않은 16기 남은 회차에서 많은 갈등과 오해가 더욱더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뭐 재밌습니다. 이번화 리뷰. 영자 아니면 영숙 둘 중 누굴 먼저 리뷰할까 고민했는데 역시 이번화 리뷰도 영숙을 1등으로 해야겠네요.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라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스스로의 뇌피셜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내내망상 펼치면서 사람들 이간질하고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상대방에게 훈수하고 가르치려 들고 광수에게 가스라이팅해서 광수를 완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이번화 가장 하이라이트 영숙의 망상으로 발생한 이간질이 들통날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발뺌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와, 만약에 퀸 정숙이 아니었다면 진짜 열받아서 잠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초반부터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멋있네요. 제가 만약에 16기에 출연한 출연자라고 생각할 때 영호나 정숙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번 화에서의 영숙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전 화에서 이미 영숙의 진가라고 해야 되나? 진가를 다 맛봐버려서 그런지 이전 화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나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영숙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신기하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 와해될 정도의 루머와 갈등, 오해가 생기는 건 이런 사람들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딱 방송에서만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 느낌이 나서 빨려 들어가긴 해요. 뭐 이번 화에서 영숙을 빼고도 옥순밖에 모르는 옥순바라기 영자, 광수를 개무시하는 영철, 팔랑귀 광수, 도끼병에 걸린 영수, 연애하고 싶어 양다리 걸치는 현숙 등 리뷰할 거리가 많은데 역시나 시작은 초거대 빌런 영숙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영식의 생일 파티 때문에 모여있다가 정숙과 옥순이 혼자 있는 영숙이 걱정돼서 영숙을 찾아가는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로션을 바르고 있습니다. 뭐 멘탈 하나는 대단해요. 방금까지 그렇게 발광을 했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로션을 바르고 있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습니다. 하여튼 정숙이 다시 한번 영숙에게 본인이 영숙의 얘기를 말했다고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영숙은 옥순이 아닌 정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타겟을 물색합니다. 순자죠. 분명히 영숙은 옥순이 얘기했지 라면서 본인 스스로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본인이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하나 없기 때문에 이젠 공격 대상을 스리슬쩍 순자로 바꾸더라고요. 분명히 순자가 얘기했다면서 정숙에게 정치질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영자나 광수처럼 그냥 그렇게 쉽게 정치질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순자랑 너랑 말이 달라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 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영숙이 썩소를 짓는데 전 이때 영숙의 쏙소가 너무 무서웠어요. 좀 뭐랄까 순자를 가짜나 하는 모습? 아니면 본인을 믿지 못해주는 정숙에 대한 경계심? 둘 중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역시 영숙은 누군가를 공격해야만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옥순에게 향했던 공격성이 바로 순자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하여튼 순자에 대한 얘기를 하던 도중 영숙이 곁눈질로 옥순을 보게 되고 옥순 들으라고 솔직히 옥순 언니는 기분 나쁘지 라면서 옥순에게 스리슬쩍 미안함을 전하고 옥순이 다가오자 다시 한번 옥순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까지 본인의 잘못을 알았으면서 사과문에서 왜 아직까지도 옥순이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영숙의 이해력이 부족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서 분탕질하고 정치질하면 얼마나 힘들까. 해명을 해도 이해력이 부족하니 내 말을 이해도 못할 테고 그래서 말도 못할 테고 참 답답하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날이 되고 영숙이 슈퍼데이트권을 사용하는데 영숙은 영호에게 사용합니다. 사실 영숙은 영호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상철 마음 떠보려고 영호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상철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영호를 대놓고 선택합니다. 아휴, 영숙도 참 대단한 게 저 와중에도 상철 마음 다시 돌려보겠다고 똥전략을 쓰고 있어요. 허파를 디빈다나 뭐라나. 그쵸? 영숙은 미국 가서 살 생각이 아주 들떠 있었는데 상철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웃긴 건 상철은 이미 영숙을 간파했습니다. 거기다가 상철이 계속 하는 말, 영숙처럼 남들 말에 휘둘리는 거 싫다 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죠. 전날의 영숙의 개진상이 뇌리에 깊게 박혔나 봅니다. 그래서 영숙의 개수작을 한 방에 파악한 모습입니다. 상철은 싫어하려고 해도 싫어할 수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왜 인스타에서 영숙을 계속 실드 쳤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숙과 상철은 현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6기 진행 중 대놓고 영숙을 실드 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철이 옥순에게도 가서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 이상형이라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영숙과 상철은 현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영숙으로 돌아와서 광수가 영숙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여자 숙소로 오는데 참 영숙은 심하더라고요. 사과하러 온 광수에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끝까지 광수를 완벽한 가해자, 본인은 완벽한 피해자로 세팅을 하고 나서야 사과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어찌됐든 데이트인데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영숙은 인스타 사과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본인의 잘못은 그냥 광수를 데이트 장소에 두고 온 것, 이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보이죠.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대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화가 나는 거고요. 하여튼 광수는 워낙 팔랑귀에 좋게 말해서 심성이 착하다 보니 영숙에게 완전히 먹히게 돼버립니다. 답답하더라고요, 광수도.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침부터 찾아가서 영숙에게 미안하다고 하는지. 차라리 10기에서 영철이 본인에게 윽박지르는 영자를 그냥 손절쳐버렸던 것처럼 광수도 영숙을 그냥 손절해버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본인이 지고 들어가게 되면 영숙은 광수를 완전히 봉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할 게 분명하거든요. 정말 잔인하고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될 때 이경 MC가 어른이다 어른 이러면서 광수를 이해해주는데 저도 광수가 팔랑귀에 좀 가벼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영식과의 산책에서 또 한 번 이간질을 시작하는데 영식에게 현숙은 영호를 선택할 것 같다면서 영식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영숙이 웬일로 이번에는 뇌내망상이 아닌 팩트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현숙은 영호와 영식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호에게 좀 더 마음이 간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현숙은 영호에게는 연애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영식에게는 든든한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는 듯한 말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현숙이 만약에 영식을 선택하더라도 영식을 남자로서 좋아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아이를 위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하여튼 너무 확신하던 영식에게 영숙이 경각심을 가지라면서 또 훈수를 둡니다. 제발 좀 남의 말 옮기고 이간질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본인이 뭐라고 그렇게 남들 말 옮기고 이간질하고 다닙니까? 사실 현숙이 영숙에게 영호한테는 절대 가지 말라면서 영숙 속을 긁어놓은 것은 있긴 하니까 뭐 이번 건 현숙과 영숙 쌤쌤으로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나? 그 다음 영호와 영숙의 데이트. 영숙은 영호와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영호가 영숙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숙이 전날에 아주 그냥 난리 개난리를 치는 걸 봤는데 영호도 괜히 영숙 마음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영숙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계속 얘기해줍니다. 영호와 영숙의 별 영향가 없는 데이트가 끝나고 영숙과 영호는 숙소로 돌아와서 말하지 않겠다던 광수와의 얘기를 또 한 번 영호에게 전달합니다. 말 안 한다면서요. 게다가 아침에 광수의 사과도 받았으면서 마무리된 내용을 또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게 제 상식선에선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이번 회의 하이라이트, 숙소에서 여자들 간의 대화. 옥순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광수에게 분명히 마음이 있었지만 광수가 갑자기 정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써버렸고 그로 인해 광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영숙은 이제서야 옥순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본인의 망상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광수가 완전히 리셋됐다고 말했다면서 영숙에게 뭐 아는 거 있냐고 영자가 묻습니다. 근데 영숙은 정말 뻔뻔하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슨 말 해줄까? 이럽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광수에게 훈계질하면서 망상을 퍼뜨리던 영숙이 본인으로 인해 오해가 생겨서 완전히 틀어진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척 빠져나가려고 하죠. 진짜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괜히 역대급 빌런이 아니죠. 본인의 불리한 내용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찌저찌 그냥 빠져나가려는 모습, 참 보기 흉했습니다. 하여튼 그러고서는 영숙이 상황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당당했던 어제와는 다르게 갑자기 순화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자막에도 순화중이라는 자막을 붙여서 쓰던데 영숙은 옥순이 분명히 영수에게 마음이 있다면서 확신하고 말했었으면서 본인의 망상이 틀림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영수와 옥순이 그냥 비주얼도 좋고 잘 어울려서 광수에게 경각심을 가져라, 옥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트해보고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는 식으로 광수에게 말했다면서 거짓말과 진실을 살살 섞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정숙은 영숙의 거짓말을 분명하게 캐치합니다. 정숙은 탐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 제3자인 우리도 헷갈릴 정도로 꼬여버린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주범이 누군지까지 캐치하고 있는 정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와전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그냥 본인이 본인한테 말을 들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말 정숙 대단했는데 이 와중에 여기서 영숙은 본인이 주범임에도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광수님, 옥순 언니, 영자님 이렇게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본인은 쏙 빼놓고 상황을 빠져나가려는데 정숙이 이를 캐치하고는 영숙에게 너도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차 사이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거의 이전화 상철급 사이다였습니다. 영숙은 나는 랜덤이었잖아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숙이 이 모든 사태를 옥순에게 말하고 옥순도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죠. 그래서 광수와 옥순이 대화를 하게 되고 변명하면서 테이프 깔까? 라는 명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수는 영숙에게도 이전 데이트에서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영숙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광수에게만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 게 아니고 영식에게도 했다면서 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영숙은 분탕질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광수가 귀가 얇고 가벼운 사람인 것이 맞긴 하지만 영숙처럼 가스라이팅의 대가이면서 뇌내망상, 뇌피셜을 진짜인 것처럼 확신하며 말하는 사람에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먹잇감일 뿐이겠죠. 이 전화에서 영숙의 빽빽거리며 감정에 호소하는 진상짓의 끝을 봤다면 이번 화의 영숙은 본인이 유리할 때는 상대를 완전히 죽이려고 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서는 모르쇠, 말 바꾸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소름 돋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대단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빌런이 갖춰야 할 모든 요소들을 갖췄다고 해야 할까요? 역시 역대급 초거대 빌런이 분명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나마 영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숙의 인성은 정말 어찌 표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숙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하고 남들에겐 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보이는데 광수에게 하는 짓들이 참 눈살 찌푸려졌습니다. 이번 화에서 상철과의 데이트에서 상철과 이제 케미가 맞고 서로 꽁냥대고 그러는 건 이제 상철이 영숙의 행동에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오히려 즐기는 상황이라 영숙의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 말할 거리가 없지만 영숙이 광수에게 오늘 마지막까지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죽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광수에게 본인의 경각심 발언은 출연자들 모두에게 한 조언이었고 큰 의미가 없다면서 광수를 부르는 장면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싶더라고요. 하여튼 광수가 영숙에게 팩트체크를 하려고 만난 장면부터 말하자면 광수가 영숙에게 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라고 영숙에게 말하자 영숙은 또 오해되는 거에 내가 잡혀있는 거예요? 라면서 경각심 발언은 영식에게도 얘기했다면서 본인은 광수에게 했던 모든 망상 뇌피셜들을 누구한테나 해주었던 조언 같은 것으로 축소시켜서 광수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영숙은 본인의 망상 뇌피셜로 인해 광수와 옥순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숙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옥순이 광수에게 마음이 있었고 광수에게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하자 본인의 뇌피셜 망상이 잘못됨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어버버거리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죠.
영자를 제물로 바치면서 빠져나갈 뻔했지만 탐정 정숙에게 잡히게 되고 사건의 주동자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목소리 큰 영숙과는 대립하기 싫었는지 영숙에게 탓을 하기보다는 영숙의 분탕질로 인해 마음이 변해버린 광수에 대해서 더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숙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목소리 크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뒷담화하고 정치질을 해대니 사람들이 영숙을 피했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뭔가 문제되는 사람들과 맞서기보다는 그냥 연을 끊어버리거나 멀리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옥수는 이 상황이 그냥 싫었고 영숙과 대립하기도 싫으니 영숙의 잘못도 굳이 짚으려고 하지 않고 광수의 잘못도 굳이 들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손절해버리죠. 그러니까 영숙은 이제 옥순에게 공격당할 일도 없어졌겠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광수가 영숙에게 경각심이라는 의미가 그냥 옥순에게 잘해라 라는 말이었냐, 옥순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었냐 라는 말에 영숙은 그냥 옥순에게 좀 더 집중하라고 얘기했다면서 끝까지 잡아떼죠. 광수는 영숙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영숙이 옥순과 영수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지만 본인 때문에 화가 났었고 본인이 사과를 했던 영숙을 상대로 팩트체크하며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면서 본인이 바보 같다면서 숙소로 돌아가는데 영숙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 말로 뭔가 오해가 됐나 봐요. 또 제가 이상하게 된 건가요? 이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방송 나가면 다 드러날 거짓말을 카메라 몇 대가 지켜보고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 상황만 벗어나려고 바로 들킬 거짓말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영숙이 참 소름 돋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숙이었다면 저는 옥수님과 영수님이 잘 되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영숙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광수에게 말했던 간에 어차피 선택과 판단을 한 것은 광수니까 영숙이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광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영숙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고 본인 탓은 전혀 없고 상대 탓만 있나 봅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영숙이 혼자 있는 광수에게 광수님 이리 와요. 왜 그러고 있어요? 라면서 광수를 챙기는 척 합니다. 사실 영숙이 이렇게 광수를 챙기는 척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다음 말을 하기 위함이죠. 내가 경각심 가지라고 한 사람은 광수님뿐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영식님한테도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영숙이 광수에게 한 소리는 그냥 조언이었을 뿐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음을 어필하는 동시에 광수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기저기 휘둘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영숙의 이런 말을 잘 생각해보면 영숙이 이렇게 광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고 신경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광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숙을 소름 끼쳐하고 싫어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피해자인 옥순이 본인과 대립하길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더욱더 당당하게 광수를 깎아내리고 거짓말하고 꼽주는 모습.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쇼파했던 광수도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어이없는 웃음만 짓고 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이번화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다른 화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약했지만 역시나 우리의 히로인 영숙은 본인의 분량은 잘 챙기더라고요. 상철이 많은 부분 도움을 주긴 했지만 말이죠. 영숙은 누구보다도 상철과 함께 미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절대 안 간다고 상철을 밀어내고 희생당하기 싫다고 말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까지 미국 가기 싫다면서 이상하게도 끝까지 상철을 선택하는 모습. 참 영숙은 뭔가 기괴한 행동,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영숙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철을 밀어내는 척하고 상철을 강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생각해본 영상입니다. 이번화 영숙의 앞뒤가 다른 모습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철이 영숙에게 본인이 사는 곳인 미국이라는 곳이 영숙이 본인을 선택하는데 좀 마음에 걸리냐고 영숙에게 말하는데 영숙이 아니라면 거짓말이겠죠? 라고 뭔가 비장하게 상철에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상철은 요즘 가까워요 이렇게 받아치죠. 여기에 영숙이 그럼 미국으로 출퇴근해도 되겠네 라면서 또 상철의 말을 받아칩니다. 그리고는 상철님은 어차피 갈 사람인데 제가 상철님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상철이 갔다가 돌아올 거잖아 라고 하니까 영숙은 돌아왔다가 다시 또 가잖아. 그러니까 상철이 같이 데려갈 거잖아 라고 말하는데 영숙은 나는 안 갈 건데 나는 못 가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고서는 내 라이프는 여기에 있고 상철의 라이프는 거기에 있어요. 상철님은 거기 30년이 있죠. 나는 여기 34년이 있어요. 못 가지.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마지막에 영숙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간다는 건 누구 하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라면서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간다면 내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는 거다. 라는 것을 상철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숙은 계속 상철에 대해서 말할 때 가부장적이라고 강조하고 본인은 미국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 그냥 살림하는 여자 만들지 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상철은 뜬금없이 그러면 우리 잘해봐.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래서 영숙이 빵 터지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영숙의 태도가 정말로 미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영숙의 성격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번화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영숙이 이렇게 상처를 밀어내고 싫다고 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정말 미국 가기 싫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숙을 계속 지켜봐오던 사람이라면 영숙의 저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영숙이 저렇게 상철과의 미국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철과의 미국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숙은 상철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거절하면 상철이 오히려 본인을 더 붙잡는,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숙 본인이 아무리 모질게 상철을 거절하더라도 본인을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는 상철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영자가 포착해서 영숙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는데 영숙은 이 말에 부인하지 못하고 빵 터져버립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께서 느꼈을 텐데 영숙은 상철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다 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보였습니다. 상철과의 뉴 라이프,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긴 하지만 부엌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상철에 대해서 본인이 굽히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솔직히 영숙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도 거주 지역을 연구 없는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상철과 재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인 미국으로 상철만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일 테고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겁이 나겠지만 한 가지 영숙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영숙은 솔로가 아니라는 거죠. 영숙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영숙의 자식까지 미국에 간다는 것이고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 상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 영숙은 이런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상철과 영자의 데이트 이후에 영숙은 그렇게 미국 안 간다고 상철에게 말해놓고선 영자라는 경쟁 상대가 등장하자 영자님이 뭐래요? 라면서 영자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인형 좋아한다는 상철을 철없는 애 취급했었으면서 상철이 영자와 인형 수집하는 취미가 잘 맞는다고 하자 영숙은 뜬금없이 바비 인형 좋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죠. 너무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짜파게티를 상철이 굉장히 맛있게 끓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상철을 보면 아예 부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면을 끓이는 간단한 장면만 봐도 정말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와이프한테 막 라면 끓여와라 물 가져와라 뭐 이 정도의 가부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영숙에게는 일부러 더 부엌 일하는 거 귀찮다고 말하면서 받아먹는 게 좋고 설거지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쉬지 라고 말해버리죠. 이런 상철의 모습을 보고 영숙이 기가 찬 모습으로 왜 이러는데 먹고 나면 잠아 이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부엌 일 하겠다는 영숙에게 그럼 1년에 364번 하면 된다고 말하죠. 상철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요. 이건 상철이 영숙의 속마음을 이미 파악하고 일부러 더 강하게 영숙에게 말하면서 영숙을 길들이는 모습인 거죠. 솔직히 상철의 이전 인터뷰를 보면 하우스 와이프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철과 영자의 데이트에서 상철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하우스 와이프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혹시나 집안일이 답답하면 나가서 일하면 된다라고 영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영숙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상철은 영숙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영숙에게는 오히려 더 부엌 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면서 본인은 절대 안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길들이고 있는데 이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내가 벌 테니 그에 맞게 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일을 해라. 그렇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족이 돌아갈 것이다. 이걸 계속 주입하는 거죠. 상철은 이미 영숙의 심리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철을 따라 미국으로 갔을 때 상철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말이죠. 상철은 그래서 오히려 더 영숙에게 확실하게 네가 할 일은 이거다 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 느낌인 거죠. 뭐 영숙이 살림하는 여자 만들지 마요 이러는데, 아니 이 말이 참 어이가 없는 게 지금은 살림 안 하고 있나? 이미 애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살림하는 여자 만들지 마요야. 애가 없는 솔로인 여자라면 이런 말이 그나마 납득이 되는데, 아니 이미 살림하고 있으면서 애가 있는데 무슨 살림하는 여자 만들지 마요야.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막말로 살림하는 여자가 뭐 어때서? 집안일 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밖에서 일한다고 대단한 사람이고 집안일을 한다고 못난 사람이 아닌데, 영숙은 집안일을 하는 여자를 엄청나게 낮게 보고 있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남자가 돈을 잘 벌면 굳이 여자가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안일하고 가정 내조하고 아이돌 보는 게 나쁜 건가요? 남자가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온다면 굳이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되고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가정주부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할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돈 잘 벌면 남자가 가정주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숙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지 않겠다면서 굳이 자고 있는 영자를 깨워서 영자의 마음을 체크하는 모습을 봐도 벌써 상처를 뺏길까 불안해하고 있죠. 그리고 선택을 번복하고 싶어 하는 영자에게 일부러 더 상처를 들으라고 그럼 상처를 뭐가 되노 이러면서 엄청나게 핀잔을 주죠. 이렇게 영자에게 핀잔을 주면서 영자 너보다 내가 상철의 마음을 더 신경 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택을 번복한 영자도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런 영자에게 핀잔 주는 영숙도 참 속이 보이더라고요. 경쟁자인 영자를 매기면서 상철과의 삼각관계에서 본인이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 참 보기 별로였습니다. 다음 화해고에서 상철이 영자와 영숙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확신을 얻으려는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제 정이 들어버린 걸까요? 이젠 초거대 빌런 영숙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중학생 여자아이랑 행동하는 게 너무 똑같아서 그런지 이번 화에서는 조금 귀엽다고 느껴졌습니다. 상철 영자 영숙의 2대1 데이트에서 상철이 영자에게만 질문하고 영자에게만 호의적으로 대하자 데이트 자체를 깽판 치면서 2대1 데이트를 다 망쳐버리려고 하는 모습이나, 본인의 필살기인 발레를 상철에게 보여주고 상철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결국엔 상철에게는 못 보여주고 괜히 자고 있는 영호를 깨워서 억지로 본인의 발레를 보게 하는 모습, 그리고 정자에서 상철 싫다고 상철에게 영자와 대화하라면서 상철을 영자에게 보내놓고서는 진짜 가라면 잘 간다 라고 혼잣말하면서 비운의 여주인공 빙의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상태에서 혼잣말로 질투를 많이 했는데 그마이 질투를 했는데 목소리 높여가면서 더 질투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모습. 이젠 진짜 귀여워 보이는데 저 정상인가요? 진짜 본인의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를 오히려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모습, 본인의 속마음이랑은 반대의 말만 계속 내뱉으면서 계속 밀어내지만 상대는 내가 아무리 밀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다가와줘야 되고, 그리고 다가와줬을 때 행복을 느끼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 있을 때 일부러 더 안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본인의 장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어쩔 수 없는 척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진짜 딱 내가 아는 중학생 친구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싫던 영숙이 저도 모르게 귀엽게 느껴지다니 정이 들어버렸나 봅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은 정신연령이 굉장히 어려 보이는 영숙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영숙 영자 상철의 2대1 데이트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자는 상철과 대화할 때 영숙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영숙이 상철을 선택하는 것을 괜찮다고 했다고 하면서 영자가 영숙을 보면서 웃는데, 영숙은 딴청 부리면서 영자와는 눈 마주치지도 않죠. 벌써 토라졌어요. 삐졌어. 영숙의 심리는 상철이 본인에게 말 걸어주길 바랄 거예요. 영자보다 본인에게 집중해서. 그렇게 계속 딴청 부리면서도 귀는 완전 쫑긋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상철이 미국이라는 말 꺼내자마자 난 미국 안 가요 라면서 딱 잘라서 말해버리고, 미국이 한국과 가깝다는 상철의 말을 듣고 그럼 미국에서 전용기 타고 출퇴근하면 되겠다면서 비꼬면서 말하죠. 왜 이렇게 유치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철이 본인과 미국에 가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그런 자신 없으면 한국에 왜 왔겠어요? 미국에서 찾아야지 라고 하는데, 영숙이 또 여기다가 그럼 미국에서 찾아야지 하우스와이프를
이라면서 딱 잘라 말하면서 맨날 살림시키려고 하고 잔디도 깎게 하지 싶다 라면서 상철을 깎아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상철도 웃긴 게 잔디는 바깥일이라 남자가 한답니다. 아, 유치해. 그리고 영숙이 상철은 밥 먹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라면서 상철을 또 깎아내리니까 영자가 상철에게 좀 바뀔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상철은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숙은 여기다가 또 1년에 한 번 하신대 라면서 말 자르면서 상철을 공격합니다. 그러고는 모든 커리어와 일했던 경력을 다 접고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고 사랑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또 상철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상철도 지지 않고 사랑 이상의 무언가를 주도록 노력할 것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진지하게 본인의 비전을 밝히죠. 상철도 독해요. 그러니까 영숙이랑 상철이 잘 맞아. 그리고 상철이 영자와 취미 얘기를 하는데 영숙은 괜히 더 딴청 부리면서 애써 안 듣는 척, 관심 없는 척 합니다. 아, 진짜 2대1 데이트를 보면서 영숙의 정신 연령이 정말 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땡깡 부리고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제가 아는 중학생이랑 너무 닮았어요. 영숙의 속이 훤히 다 보여서 그런지 나름 귀엽기도 했고요. 상철이 나중에 영숙에게 영숙이 막 심각하게 화내고 그러는데 겁날 줄 아냐면서 귀여워하는데 그 상철의 감정을 알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2대1 데이트 이후에도 영자와 상철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데 본인의 커리어를 버려가면서까지 상철 따라 미국 갈 수 없다던 영숙이 상철에게 발레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옷까지 갈아입고 상철의 주변을 서성입니다. 뻘쭘하게 주변에서 서성이는데 상철은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 영자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자 영숙은 어정쩡하게 상철 주변에서 몇 분 더 기다리다가 괜히 자고 있는 영호를 깨워서 밖으로 나가죠. 이전 화에서는 자고 있는 영자를 깨우더니 이번엔 영호를 굳이 깨웁니다. 하여튼 영숙은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영호를 굳이 깨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M1 영호를 두고 발레 공연이 시작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영숙은 도대체. 그리고 영호에게 본인의 발레하는 모습을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용 거실로 돌아옵니다. 공용 거실로 돌아온 영호는 본인 자고 있는데 영숙이 깨웠다면서 툴툴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숙은 영호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본인이 찍힌 영상이 담긴 영호의 핸드폰을 휙 가져가 버립니다. 이때 영호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굉장히 썩어 있죠. 진짜 영숙은 본인밖에 몰라요. 그러고는 제발 상철이 봐달라는 모습으로 혼자 소파에 앉아서 본인이 찍힌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숙은 제발 좀 본인의 영상을 상철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에게 다가온 영자에게는 끝까지 센 척하면서 상철에게 가서 대화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모든 말을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지 이것도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상철이 다가오자 제발 본인이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해해줘 라는 느낌으로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너무 뻔히 보이고 유치하잖아. 90년생의 돌싱이 맞나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상철과 대화하게 되고 정자에서 대화를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자에서의 상철과 영숙의 대화를 보면 영숙이 계속 상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는 건 영자라고 말하면서 상철을 계속 밀어내고 영자에게 가서 대화하라고 상철에게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상철과의 데이트 때 본인이 운전 다 했다면서 은근슬쩍 본인의 마음도 어필합니다. 또 그러고는 본인 눈치 보지 말고 영자를 알아보라고 하고 진심이고 본인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진지하게 상철에게 말하는데 그러자 상철은 진짜냐고 계속 영숙에게 되묻습니다. 근데 영숙은 끝까지 영자와 대화 나누라면서 상철을 밀어내죠. 그래서 상철은 어쩔 수 없이 영자에게로 향하는데 여기서 영숙은 다시 비운의 주인공으로 빙의돼서 독백을 시작합니다. 진짜 가라면 잘 간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본인은 질투 많이 했다고 하면서 슬퍼하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닌가? 너무 본인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하는 게 참 유치하기도 하고 이젠 속이 너무 다 보이다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웃겼습니다. 상철도 이런 뻔히 보이는 영숙의 속마음이 다 보여서 귀여웠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숙의 공격적인 말투와 일부러 못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사투리, 처음 듣는 단어들,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16기가 벌써 10화 동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영숙에게 정이 들었나 봅니다. 이젠 귀엽네요. 슈퍼 히로인의 재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숙은 상철이랑 잘 만나서 미국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지 말고요. 라이브 방송까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녹방으로 전환됐네요. 아니 이게 뭐야. 영숙은 진짜 끝까지 대단합니다. 방송을 폭파시켜버리네요. 영숙이 뭔가 폭탄 발언할 것 같아서 남규용 PD가 녹방으로 바꿔버린 것 같은데 아 참 영숙 대단해요. 일부러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늦게 오는 주인공병 말기 증상에 라이브 오자마자 갑자기 대상 수상 소감을 쭉 읽더니 갑자기 울고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또 웃고 있죠. 좀 무섭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나 신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상철이 한국에서 누구 하나 걸려가지고 미국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상철이 만나고 있는 여자들까지 다 깎아내려버리는 정신나간 짓거리에다가 인스타에서 그렇게 옥순을 저격하고 디스하더니 라이브 방송 나와서는 방송 보면 알다시피 옥순과 사이가 돈독하고 괜찮았다면서 왜 옥순과 사이가 틀어지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신나간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스타에서 옥순 디스하고 저격한 거 영숙 본인 아닌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연기가 소름 돋으면서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저격을 하고 글들을 올렸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사이가 좋은데 왜 틀어진지 모르겠다면서 연기하는 게 이게 진짠가?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순자가 옆에서 웃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웃냐면서 눈치 주는 모습도 보여주죠. 영숙은 가장 만만한 게 순자니까 순자를 갈구는 거죠. 이렇게 영숙이 오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무섭게 바뀌고 옥순을 폭로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남규홍 PD가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녹방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영숙은 참 어찌 보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주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능력 말이죠. 아 그리고 추가로 시종일관 웃고 있던 광수도 영숙이 오자마자 웃음을 다 잃어버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된 상태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라이브 방송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철이랑 정숙은 현커였지만 헤어진 지 3주 됐고 영식이랑 현숙도 현커였지만 헤어졌고 영식과 헤어진 현숙은 똥 씹은 표정으로 무슨 낯가린다면서 말도 대충 해버리면서 카메라 정중앙에 앉아있고 영식도 불편한지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으로 중앙에 앉아있죠. 아니 헤어진 커플 두 커플을 카메라 중앙에 배치해 놓으니 분위기가 좋을 리가 있을까요? 정숙 영철 커플은 영철이 안 좋게 방송에 나오기 시작한 3주 전에 헤어졌다고 하니 정숙이 영철의 뭔가 다른 모습에 실망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한 것 같아 보이고 영식 현숙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식이 현숙을 찬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숙은 방송에서 너무 과하게 솔직했어요. 이번 편 영식에게 보낸 편지 내용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식이라면서 영식을 대놓고 보험 취급하고 영호가 만약 본인을 선택해준다면 영호를 선택할 것처럼 말하고 만약에 애가 없다면 영호를 선택할 것이고 연애를 한다면 영호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너무 솔직히 말해버린다면 영식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방송이고 솔직하게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영식이 방송 다 보고 나중에 현숙의 속마음까지 다 알게 될 텐데 현숙은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영식을 얘기할 때 남자로서의 매력을 얘기하기보다는 결혼해서 본인을 책임져 줄 사람 혹은 아이를 책임져 줄 사람 편안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면서 영식에 대해 말하는데 제가 영식이었다면 방송 보고 현숙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영식은 현숙이 왜 그때 솔로나라에서 본인을 간보면서 확신을 주지 않았는지 현숙이 영식 본인을 보험용으로 삼고 영호의 선택을 갈망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정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라이브 내내 현숙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고 영식은 뭔가 화가 난 표정으로 중간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분위기 안 좋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와중에 영철이랑 순자가 나름 방송 분위기 띄워보려고 노력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 라박에서는 왠지 영철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16기 방송 내내 아는 척하고 참견하고 오지랖 부리고 뭐 막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졌었는데 영철 본인도 방송 보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고 하고
반성하고 있고 개선해야겠다고 말하고 광수에게도 막대한 거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영철이 악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본인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뭔가 이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한 거고 잘못 표현이 됐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방송 16기가 마무리돼서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 건가? 라이브 마지막까지 깽판을 치려는 영숙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닌가 싶고 순자도 방송 분량이 조금은 적었지만 라이브에서는 엄청나게 침체된 분위기도 살리려고 노력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귀엽더라고요. 순자 첫인상은 이혼하자마자 어린 애기 냅두고 솔로 나라에 와서 굉장히 문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빌런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순하고 훨씬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숙의 폭탄 발언인지 뭔지 그런 것들도 그냥 라이브에서 보여줘 버렸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녹방으로 전환돼서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진짜 영숙이 조금 귀여워지려고 하다가도 오늘같이 좀 소름 돋고 이중적인 모습들을 다시 보니까 아 징하다 징해. 다시 보기 싫어지기도 하고 참 영숙은 신기하기도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하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몰입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